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한수 확통 조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합 문제 마저 풀고 중복조합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먼저 문제를 풀면 좋은데 다 풀 필요는 없고요. 그때그때 멈춰놓고 풀고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기본 개념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 어떤 마인드로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거라 생각하셔야 하고, 너무 기본 개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식이 왜 저렇게 생겼고 공식이 갖는 의미가 뭔지 이 정도가 잘 납득이 안 된 사람은 개념을 다시 공부해 주세요. 자, 멈춰놓고 이 문제를 풀고 다시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깃발,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는데 하나씩 있죠. 일렬로 배열한다고 합니다. 순서가 있네요. 네, 빨강이 노랑, 파랑보다 왼쪽에 위치해야 한다. 앞에서 풀었던 문제이죠. 네, 이 문제를 지금 보면 1, 2, 3번 서로 좀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봐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경우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활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1번 풀이는 가포순을 써라 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를 동그라미로 치고 나머지 이제 4가지 이렇게 봐달라는 거죠. 그러면 7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되고요. 이 3개를 이제 나열을 하면 되는데, 이 3개의 빨강이 항상 앞으로 와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빨강 자리가 돼야 하고, 여기는 각각 2개가 들어오는 게 총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복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7팩토리얼로 배열을 한 다음에 그냥 일단 쭉 배열하고 적당한 값을 곱하거나 나눠서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것은 일단 나열을 한 다음에 거기서 뭔가 중복되는 애들을 잘 조율해달라라는 말로 보이죠. 그래서 일단 싹 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싹 배열했을 때 가령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로 배열이 됐다면 빨강, 노랑, 파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배열된 애들 중에서요, 지금 1번 자리, 3번 자리, 5번 자리에 빨강, 노랑, 파랑이 이제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경우는 빨간색이 앞에 있으니까 괜찮죠. 그런데 노랑, 빨강, 파랑이 왔다면 이때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즉 지금 딱 3가지 1번, 3번, 5번에 온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3팩토리얼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황, 초록, 남색, 보라색을 이제 고정시켜 놓은 상태예요. 대표적으로. 자, 그랬을 때 이 3개의 자리, 그러니까 1, 3, 5 자리에 빨, 노, 파가 온다는 가정하에 그 상황에서 몇 개의 중복이 발생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복이라는 게 몇 개 중에 몇 개만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개수가 중복된다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가 총 3팩토리얼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만 있습니까? 그 빨간색이 앞에 오고 여기에 파란색, 노란색, 이거죠. 즉 나는 6개 중에 2개만 선택하고 싶죠. 6개를 2개로 봐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개를 나누고요, 2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네, 이 개념은 앞에서 이제 순열할 때 설명했던 경우의 수 설명할 때 설명했던 내용이니까요. 이건 한한수에 있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자주 쓰는 풀이는 아닌데 그냥 알아두면 좋다. 세 번째, 이게 7개를 모두 이제 네모칸을 그린 후에 배열을 해봐라. 자, 하나, 둘, 셋, 넷, 다 7개를 해놓고, 자, 먼저 빨파노가 들어가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7C3 해줍시다. 그래서 골랐습니다. 앞에 3칸이라고 해보고요. 7C3을 했으면 그 다음에 빨간색은 맨 앞에 오고요. 이건 유일하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올 수 있고 노란색이 올 수 있죠. 2가지입니다. 지금 다 대표성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파노 되고 빨로파 되죠.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친구들을 빈 곳에 나열해 주면 됩니다.
좋은 풀이는 1번이랑 3번인 것 같고요. 2번은 보조하는 역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한 가지 문제를 다양한 풀이로 접근할 수 있어야겠다. 그때그때 풀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그날 내가 먼저 떠오르는 것들 위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멈춰놓고 풀어보시고요. 분할에 대한 개념이죠. 자, 분할에 대한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4명을 2명 이제 조로 나누는 방법. 우리는 이것을 4C2 그 다음에 2C2라고 하죠. 그리고 이 둘둘의 조에 대해서 이펙토리얼로 나눠줬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로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제가 볼 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다만 이제 왜 공식 자체가 기억이 안 난 사람은 가서 이번 기회에 개념을 공부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왜 공식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하죠. 자, 5명 중에서 2명, 3명을 고르는 건요. 5C, 그다음에 3C, 3 해주고요. 여기는 1팩토리얼이죠. 해줄 게 없습니다. 2명, 3명 조는 구별이 되기 때문이죠. 둘둘둘로 쪼개라. 그러면 6C, 4C, 2C 해주고 그리고 나서 3개가 다 지금 중복이네요. 자리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해주고 7명이다. 7명을 2명, 3명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2팩토리얼만 하면 되겠죠. 2명, 2명만. 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쭉 읽어보십시오. 조 나누기 가끔 나오죠. 자, 종복조합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쭉 같이 보면서 복습을 해봅시다.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자, 서로 다른 세 문자 ABC 중에 중복을 고려하여 허락하여 4개를 택하는 방법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 뭐 뒤에 정리를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네, 보세요. 우리가 보통 NPR 또는 NCR 하면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고 뭐 순열은 나열까지 하죠. N개 중에 R개를 선택할 때 보통 여기는 이제 중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특징이 뭐였어요? N이 반드시 이제 R보다 같거나 커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중복 순열로 넘어가면 n개 중에 r개를 선택할 때 이때는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n개가 반드시 r개보다 클 이유가 없죠. r이 더 커도 됐습니다. 가능했다. 3개 중에 10개 고를 수 있었죠. 중복이 허락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네, 중복을 허락하는 순간 3개 중에 4개를 택할 수 있는 거다. 이 개념 잘 챙겨 두시고요. 자, 중복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중복 순열이 아니면 중복 조합이겠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 선택하고 끝나면 중복 조합이라 하면 되고 선택하고 나열까지 하면 중복 순열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되게 강조할 것인데 우리는 이 중복 조합, 중복 순열, 그 다음에 순열 조합 이 4가지를 블라인드 상황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은 뭐 중복조합 단원이니까 중복조합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풀 텐데 수험장에서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안 알려주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 추론하는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뭘 구별해라? 조합이랑 순열은 뭘로? 순서를 나열하는가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중복을 허락했는가 이 여부를 가지고 총 4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겠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항상 대표 예시를 머릿속에 들고 다녀야 합니다. 대표 예시. 어떤 상황이 조합인지, 어떤 상황이
순열인지, 어떤 상황이 중복 순열인지 중복 조합인지 각각의 대표 예시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있어야 되고, 이 대표 예시가 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상황, 그리고 뭐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머릿속에 확장이 되어 있어야겠죠. 특히 테마별로 뭐 함수에선 어떻게 할 것이며 부등식에선 어떻게 할 것이며 어느 정도 암기를 기반하여 머릿속에 차곡차곡 잘 쌓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판기획 이런 거 많이 하죠. 중복조합 같은 건 딱 보는 순간 순서가 없어. 그러면 한 명이 가서 그냥 덜컹덜컹 다 뽑은 다음에 한꺼번에 뽑아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때 중복이 허락되면 중복 조합이고요. 중복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냥 조합이겠죠. 또 대표 예시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유명한 게 투표죠. 그래서 무기명 투표하는 상황, 이것이 중복 조합입니다. 근데 무기명 투표니까 당연히 누군가 표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 표를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식으로 쓰면 6개 중에 H를 사용하죠. 4개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칸막이 개념을 가져오죠. 이 3개를 투표를 할 건데 이 3개에 대한 칸막이, 그래서 칸막이가 있을 때 존 1이 있고 존 2가 있고 존 3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칸막이의 위치에 따라서 칸막이 가 공간을 분해해 주고 존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 이제 4개를 선택했고 칸막이는 2개다. 그래서 뭐 랜덤하게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얘가 A가 한 표, B가 한 표, C가 2표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걸 푸는 것은 당연히 갓포순이죠. 갓포순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또 뭘로 가능합니까? 얘는 조합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갓포순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7 지금 6팩토리얼에 4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해석하겠다는 거고, 조합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은 총 6개의 자리 중에 칸막이가 들어갈 거 2개를 선택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6C2가 되죠. 당연한 얘기지만 6C를 풀면 위에처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6C2다.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접근할 때는 중복조합이랑 확일되는 순간 여기 3에서 칸막이만큼 칸막이를 만들어 내시고 칸막이를 더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역시 개념은 이 정도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로 결정하는 것이다. 설명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공식은 당연히 암기가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전 상황에서 문제 빈출되는 뭐 내신이든 아니면 수능이든 빈출됐던 상황, 여러분은 이제 어차피 지금 10점이면 수능을 타겟할 텐데 수능에서 빈출됐던 상황, 그게 교육청에서 이제 반복돼서 출제되고 내신까지 흘러오는 거겠죠. 상황을 보면 이게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음이 아닌 세정수. 음이 아닌이에요. 음이 아닌 세정수. 그래서 반드시 이 친구들이 A 0보다 음이 아닌 세정수니까요. 0도 가능한 거죠. B, C. 이 상황이 중복조합 상황입니다. 왜 이게 중복조합인지 생각을 해보면, 자, 0이 가능해야 돼요. 중복조합은 안 뽑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안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보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0이 반드시 포함돼야만 중복조합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부등식으로 확인하고 푸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이걸 그냥 대충 암기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선생님이 동의하는데요. 결국엔 암기가 되겠죠. 의미 아닌 세정수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중복 조합이니까 안 뽑힐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0까지 포함해야 해. 즉 모든 후보가 ABC가 다 이렇게 표현돼야만 중복 조합을 쓸 수 있어라고 기억을 하셔야겠죠.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돼야만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중복조합인 이유는 투표로 인식을 하는 거죠. 대표 예시에 따라서. 또는 뭐 음료수를 뽑는다 했을 때 뭐 3개의 음료수 중에서 총 4개를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3명의 후보가 있는데 표가 4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보증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되고 아까처럼 6C가 답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자, ABC를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구하세요.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중복조합이다 이런 말이고 2번 의미 아닌 세 정수 이거 똑같은 거죠 지금. 그렇죠. 똑같은 것입니다. 어, 어, 네. 3번을 보시면요. 3번은 여기가 지금 자연수죠. 자연수. 자연수라는 건 x가 0보다 크다죠. 또는 1보다 같거나 크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y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는 중복조합이 아닙니다. 중복조합으로 만들려면 여기서 여러분이 적절한 변형을 가해줘야죠. 변형을. 내가 원하는 것은 뭔가가 0보다 같거나 크다로 표현되는 걸 나는 원해요.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리 ABC로 만들기 위해서 XYZ에 하나씩을 주는 겁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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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줘요. 하나를 미리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줬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의미 아닌 정수로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하나씩 미리 준다. 우리가 이제 적어도 하나씩 받아야 한다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인데 하나씩 준다는 건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x는 a 플러스 1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1보다 크죠. 그러면 같거나 크죠. 마찬가지 이렇게 되고 그럼 a는 0보다 같거나 크다. 내가 원하는 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씩 줘버리는 방식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은 이걸 만들어 놓고 중복조합으로 풀어야 한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바꿀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식을 적절하게 하나 준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문제가 변화무쌍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이렇게 만들고 중복조합으로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연수라는 걸 또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자연수로 나와 있으면 얘가 조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추천이에요.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굳이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얘를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g를 7이라고 그럼 1이 7개 있다. 1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봤을 때요. 얘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플러스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플러스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가 총 6개죠. 이 6개를 6으로 보는 거고요. 이 중에 2개를 고르는 겁니다. 가령 내가 얘랑 이제 얘를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고른 거는 칸막이로 바뀌어요. 그럼 1 플러스 1 플러스 1 칸막이 1 플러스 1 칸막이 1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3, 2, 2가 되는 거예요. 즉 x가 3이고 y가 2고 g가 2다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다라고 하면 여기는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떠올려서 6시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이 책에서는 이것을 중복조합의 개념의 증명이다라고 이끌어내고 있는데 중복조합의 증명은 칸막이죠. 칸막이. 그래서 이 칸막이 개념 여기서 칸막이로 풀었던 칸막이 선택 이게 이제 본질이고요. 얘는 비추천입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하지 않고 중복조합으로 바꿔줘야 한다. 중복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조합으로 바꿔준다가 더 중요하다. 얘는 자연수는 조합으로 볼 수 있지만 자연수를 굳이 조합으로 보지 말고 자연수를 중복조합으로 바꾸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잘 정리를 했는데 중요하고 칸막이 중요하고 이거는 좀 비추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많이 했더니 목이 자
이 문제도 잠깐 멈춰놓고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얘는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 풀었던 유형이죠. 풀어보세요. 자, 푸셨죠? 여기 보면 이제 등호가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 등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등호랑 등호가 이제 같이 있는 상황이니까 얘를 우리는 무엇으로 이제 인식을 합니까? 중복 조합으로 인식을 합니다. 뭐랑 비교해야 돼요? 이렇게 등호가 없는 거. 등호가 없는 것은 뭐였죠? 조합이었죠. 개념적으로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하자면 얘네는 자 증가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십시오. 증가함수. 그러니까 순서가 다 정해진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뽑기만 하면 돼. 뽑으면 알아서 순서가 짜라락 정리가 되죠. 그래서 얘는 뽑기만 한다는 입장에서 조합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등호가 들어가죠.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뽑는데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중복이 가능해. 그러니까 다 3, 3, 3, 3이어도 되죠. 말이. 그러니까 증가하는데 중복이 가능해. 얘는 감소하지 않은 함수죠. 감소하지 않은 함수. 그러니까 감소하지 않은 함수는 중복 조합이에요. 반대로 감소 함수 조합이고 증가하지 않는 함수도 중복 조합이겠죠. 얘는 중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3부터 10까지 중에서 내가 4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8, H, 4다. 이런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잘 안 보이면 이제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칸막이 당연히 3개 있을 것이고 그 3개 더해주면 11, 4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위에서 이 중복조합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올 필요가 있어요. 고민을 다시 해보자. 한번 여기 쓰여져 있는 거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멈춰놓고 5번도 풀어보세요. 잠깐만요. 선생님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칸막이가 3개가 아니죠. 칸막이가 3개가 아니라 칸막이가 7개입니다. 칸막이 7개 7개 여기죠. 이거 8개 중에 이제 칸막이를 치야 되니까 칸막이가 7개가 되고 내가 선택하는 건 4개니까요. 칸막이 7개랑 선택하는 공 4개 그래서 11개가 되고 여기가 칸막이로 하면 7이고 공으로 하면 4가 되겠죠. 칸막이랄까 3이라고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 풀어보셨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순서가 지금 주르륵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가함수죠. 증가하는 녀석이고 증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제 뭐로 볼 수 있냐? 얘는 조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문제의 답만 내자면 이제 3부터 13까지 중에서 우리가 4개 뽑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11C 4다 이렇게 뽑아주면 되죠.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중복조합으로 풀 수 없을까?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얘를 이제 중복조합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바꿔본다 생각해 봅시다. 중복조합 문제로 얘를 바꾸려면 안 뽑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등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x가 y가 있고 이제 자연수라 했으니까 y가 x보다 크죠. x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x를 a라고 두시고, 그러면 y를 b 플러스 1이라고 두시고, g를 c 플러스 2라고 두시고, w를 d 플러스 3이라고 둬봅시다. 그러면 좀 지울게요.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A, 그 다음에 G 대신에 이제 들어가는 애들 생각을 해보시면, G 대신에는 Y 대신엔 B 플러스 1이 들어가고, G 대신에는 이제 C 플러스 2가 들어가고, W 대신엔 D 플러스 이제 3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이게 크다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이러면 똑같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상황을 조금 달리 보면, 얘는 뭐랑 또 같다라고 볼 수 있냐면, 얘는 3 A B C D랑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죠? 만약에 얘가 3이라고 해보세요. 3. 그러면 플러스 1이니까 자연수고, 확실히 A는 지금 B 플러스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구도는 완성이 되죠. 자연수기 때문에요. 여기서 1을 빼준다. 계속 1씩 빼볼까요? 1을 빼주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여기는 B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적용을 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모든 항에 다 뺄 필요는 없습니다. 조율을 하면 잘못 적었는데 이제 10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덜어내다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돼야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 이거죠. 중복조합을 어떻게든 쓰게끔 만들어 보겠다라는 아이디어예요. 치환을 통해서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바꾸어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이유는, 이거 뭐 다 동시에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국소적으로만 건드려도 상관없죠. 여기 관계만 유지가 계속 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국소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풀어보십시오. 자, 이번에도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0 이상, 그 의미 아닌 정수가 필요한데,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적당하게 바꿔서 의미 아닌 정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 가능하다는 게 내 불만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줘야겠어요? x는 마이너스 1이 가능해요. 그럼 나는 a를 0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이 가능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다시 보세요.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죠.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x 플러스 1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얘를 이제 a라고 놓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는 y 플러스 1, c는 g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y, g에다가 지금 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플러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은 4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A, B, C가 다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돼야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나야 3H7 해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음이 아닌 정수 조건으로 얘를 변경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때 식을 조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에는 여기에 막 2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도 막 3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중복조합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죠. 그럴 경우에 또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뭐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고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응용된 상황들이 시험에 나올 것이다. 멈춰놓고 푸시고요. 바로 풀겠습니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자, 음이 아닌 정수 좋죠. 음이 아닌 정수니까 그대로 놓고 순서쌍의 개수. 자, 0의 개수는 일단 2개래요. 좋아. 그리고 다 더했을 때 10이다. 음이 아닌 정수는 이제 쉬운 거예요. 얘네가 다 0보다 같거나 크다를 만족시키니까 중복조합을 쓸 수 있고요. 0인 거 2개를 먼저 골라주면 되죠. OC2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CD 3개 중에 중복해서 10개 만들어 봐 라고 문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OC 곱하기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0의 개수는 2개이다. 의미 아닌 정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0의 개수가 2개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0이 아닌 거죠. 자, 문제가 바뀌네요. 실수할 뻔. 자, 다시 적용하면 A, B는 0이라고 합시다. 그럼 C, D는 이제 0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바뀐 거예요. C, D는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가 되었습니다. 자연수가 되었으니까 일단 얘네들은 1씩 주고 시작하자고요. 1, 1, 1 이렇게 1, 1, 1 그러면 C, D, E 프라임은 7이 되겠죠. 7 1씩 줬으니까 그래서 3H7을 풀면 되고 얘 2개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식을 생략을 하는 건데 C가 C 프라임 플러스 1이고요. 얘가 1보다 크니까 C 프라임은 0보다 크다. 즉 이렇게 중복조합 조건을 다 마련해서 답을 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어보면 OC는 10이죠. 20 2를 나눴으니까 10이고 3H7은 얘가 칸막이가 2개고 그래서 9C2 계산해 주시면 이 친구는 36이죠. 94, 36 답은 360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시험에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되는 난이도입니다. 어려운 4점. 그러니까 이런 걸 통과가 돼야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번 수준이 풀리면 이게 이제 정답률이 한 70%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즘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8번 문제가 풀렸다. 이게 한 60%대? 좀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겠죠. 한 60% 정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반드시 풀 줄 알아야 된다. 자, 50%도 나올 수 있긴 하겠네요. 이게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는 또 그렇습니다만 케이스 분류를 못하기 때문이다. 자, 문제를 보면 아까랑 비슷한데 이번에 2 이상이죠. 2 이상의 자연수. 뭔가 내가 조작을 해줘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4개를 더하면 20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 B, C는 이제 모두 D의 배수예요. D의 배수. D의 배수구나. 자,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항상 내가 상상을 해야 돼. 상상을. 어떻게 상상을 해야 돼? 예시를 들어가면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시를 들어보셔야 돼. 자, 이때 누가 봐도 나가 중요하죠. D의 배수라는 거. 그래서 뭐 일단 2 이상이니까 D를 2라고 놔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가 2면 A, B, C도 다 2의 배수죠. 뭐 4, 6,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8 되네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2인 경우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버해서 나와봅시다. 내가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니까 D를 한 10이라고 해볼게요. D가 10, D는 10이야. 그럼 D를 10이라고 놓으면 A, B, C는 10의 배수여야 되죠. 10의 배수. 그러면 얘가 제일 작아봤자 10이니까 말이 안 되네. 그러면 제일 큰 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D가 가장 큰 값을 가질 때가 언제인가요? D가 가장 큰 값을 가질 때는 5겠죠. 얘가 5일 때, 5일 때, 5일 때, 5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랑 5 사이에 3이랑 4밖에 없잖아요. 다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뭐 둘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솔직히 여기까지 생각을 했고 수학적인 센스가 있고 수학을 이제 많이 공부한 학생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얘도 D고 얘는 D의 배수죠. D랑 다 D의 배수니까 모든 애들이 D로 묶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지막 1 들어가고 얘네들도 뭐 각각 숫자가 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D는 반드시 2의 약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D는 1은 안 되니까 2, 4, 5, 10, 10도 안 되고 20도 안 되니까 2, 4, 5만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죠. 3은 안 된다라는 거. 이걸 굳이 어려운 식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시를 들어가면서 주어진 조건에서 상상을 해봐야 되고, 내가 중복 없이도 중요하지만 빠짐없이가 중요하니까 왜 5 이상은 안 되는지 이런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부터 해본 건 당연히 이것 때문에 한 거고요. 나머지 이제 다 케이스 분류예요. D를 2라고 놉시다. D는 2예요. 그러면 D가 2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8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A, B, C는 다 2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2의 배수여야겠습니다. 2의 배수. 이걸 만족시키는 2의 A, B, C는 2의 배수이다. 얘를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을까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2의 배수이다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A는 일단 2K인 거잖아요. 2K. 2의 배수니까. 그러면 K는 자연수죠. K는 자연수. 일단 자연수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또 의미 아닌 정수로 바꿔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를 2K PQR로 할게요. P는 자연수. P, Q, R 18로 해놓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익숙한 상황으로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럼 PQR은 이제 자연수인 거예요. PQR은 자연수. 그러면 얘를 의미 아닌 정수로 또 바꿔야겠죠. 그럼 P 프라임, Q 프라임, R 프라임 일씩 다 줘버리니까 얘를 6으로 바꾸면 이번에는 의미 아닌 정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가 되었으니까 3개 중에서 이제 6개를 뽑는다라고 색을 세울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도 아까 우리가 조합으로 자연수를 풀 수 있다는 걸 이용을 해보면 1-1-1 해서 총 더하기가 8개일 거고 그 8개 중에 2개 고르자 8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데요.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이렇게 가는 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8C2가 되겠죠. 왜 칸막이 2개, 6개.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한 겁니다. 케이스 1. 케이스 D가 2일 때를 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케이스 2는 D가 4일 때. 케이스 3은 D가 5일 때. 각각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D가 5일 때는 쉽잖아요. D가 5일 때는 다 뭐였어요? 4, 자, 5, 5, 하나밖에 없죠. 이때는 그냥 한 개. 동그라미. 8씩 계산해 버릴까요? 그러면은 28 동그라미. 그러면 케이스 이제 D가 4일 때만 해봅시다. D가 4일 때. D가 4일 때면 이제 4 빼버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번에는 16이겠죠. 이제 많이 풀면 선생님 어떻게 해버리냐면 얘를 약분을 해버려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4로 약분해버리니까 4. 왜 4로 약분하시나요? 얘가 2의 배수였던 것처럼 쟤도 4의 배수니까요. 여기 PQR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자연수로 바꿔준 거예요. 자연수죠. 자연수인데 이번에는 뭐 딱
자연수니까 일씩 줘버리고 얘를 1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3H1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얘는 세 가지겠죠. 빨라질 수 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더해주시면 답은 3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한 친구한테는 이게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케이스 분류하는 게 어려운 거고 케이스 분류하고 나서 거기에서 답을 이끌어내는 것까지 의미 아닌 정수를 만드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자,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어떤 문제인지 스스로 생각해내는 것이다. 자, 고구마, 새우, 불고기 막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선생님이랑 공부를 한 학생들은 뭐 콜라, 환타, 사이다 등등이 떠올라야 돼요. N개를 주문 안 돼요. 주문만 한다 했죠. 순서 필요 없죠. 그러면 중복 조합이겠다. 왜냐면 여기서 뭐 중복 안 된다는 말 없으니까요. 그냥 주문하는 경우의 수. 그렇죠? 3개 이하가 되면 36이 나올 수 없으니까 중복 조합이라고 봐줘야겠죠. 다음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여 M개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 쉽네요. 빠르게 풀어보세요. 아셨죠? 자, 3HM을 지금 36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칸막이 보태서 2개 M 플러스 2 C 2를 하는 게 좋겠죠. 칸막이만 따지는 거. 또 M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서 얘는 M 플러스 2 사실 이걸 이제 식을 쓸 수 있는데 얘가 어쨌든 36이잖아요. 그럼 36이면은 2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72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이지 않나요? 안 보이나? 8, 9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적당한 수가 딱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알잖아요. 36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어떤 숫자랑 그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거다 뭐 이런 거 아니까 어쨌든 뭐 식으로 보이면 식으로 하는 게 편한 사람은 식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36 그래서 M이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하나씩 포함하여 7개다 하나씩 줘버리면은 이번에는 그냥 4개만 하면 되죠. 3H4가 답이겠죠. 답은 6C이니까 15다. 쉬운 문제였고 자 이제 공부가 완성된 사람은 이걸 잘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풀지 않고 선생님이 연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풀어보세요 일단. 네, 자 이걸 딱 읽었을 때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고 편한 게 있어야 되는데요. 자, 4개 이하 거슬립니다. 3개 이상 편해요. 2개 이상 편해요. 1개 이상 편해요. 그러니까 뭐뭐 이상은 우리가 중복조합 입장에서 편합니다. 줘버리면 되니까. 이하는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일단 15일 텐데요. 얘를 적당하게 우리가 다 뭘로 뭐 P든 Q든 R이든 PQRS가 0보다 같거나 크다로 다 만들어주는 게 매우 까다롭죠. 특히 이하는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많이 풀다 보면 잘하게 되는데 얘는 케이스 분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케이스 분류 됐죠? 4개 이하라고 했으면은 얘는 빵개도 감안해야겠죠. 얘를 안 고르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 5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초콜릿이 빵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이렇게 나누셔야 합니다. 쌤은 4개일 때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머지 다 해보시고 얘가 4개라고 하면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럼 11로 바뀌죠. 그 다음에 박하사탕은 3개 이상이죠. 그럼 3개를 줘버리세요. 3개를 줘버리면 B'으로 바뀌고 3개를 빼 그러면 8 이렇게 되고 딸기 사탕은 2개 이상 2개를 줘버리세요. 그러면은 6으로 바뀌죠. 그 다음 버터 사탕은 1개 1개를 줘버리세요. 줘버리면 5개로 바뀌죠. 그러면 얘가 뭡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B', C', D'이 모두 0보다 같거나 큰 이게 핵심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얘네가 0보다 크니까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3H 5개가 내가 풀어야 되는 것이다.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탁구공 중복조합을 그냥 암기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 문제를 갖고 살짝 보셔야 되는데
자, 8개 있고 7개 있어요. 자, 보세요. 탁구공은 흰색이랑 주황색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많이 착각하는 건 이 흰색이랑 주황색이 탁구공을 마치 그 뭐로 생각해? 그 환타 콜라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죠. 문제를 잘 보면 이 학생이 후보자고 이 탁구공은 뭐예요? 얘는 투표 용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용지.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뽑잖아요, 얘를.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얘네가 사람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군, B군, C양 이렇게 있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각각 하나씩 주라고 했죠. 줘버리세요. 그러면 여기 5개 남았죠. 4개 남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흰색 탁구공이 이번에는 여러분 투표자가 돼서 얘네들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흰색 탁구공한테 너 누구한테 갈래라고 물어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A군, B군, C 양을 3개로 보는 거고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아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뽑아주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말 중요하죠. 관점을 여러분이 항상 얘네들로 보고 있잖아. 그럼 안 된다고. 얘네 구별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구별이 안 되는 애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조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 갖다 중조 뭐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보다 뭐가 낫다고 보냐, 대표 예시로 항상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예시랑 가장 적합한가 해서 그 감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감이 딱 생기고 나면 세상에 4개밖에 없는데 이걸 헷갈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4개밖에 없잖아요.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시고 숙달도가 올라가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순열 조합 이항 정리 있긴 한데 이항 정리는 좀 별개의 느낌이고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왜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그대로 뭘로 바뀌어요? 확률 문제로 바뀌죠. 그대로 확률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 얘가 그대로 통계로 바뀌죠. 선생님 통계는 다른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에서는 여러분이 확률 분포 표를 그려야 되는데 이 표 그릴 때 뭐가 생겨요? 표 그릴 때 앞에서 배웠던 조합, 중복조합, 순열 다 들어오죠. 여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잘해야 되고 이항 정리는 하다 보면 잘하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에서 경우의 수부터 고법칙, 합법칙, 배반 사건, 여사건 잘 다룰 줄 알아야 하고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는 거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순열, 조합 총 4가지 각각의 대표 예시와 함께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훈련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들 최대한 많이 풀어보려고 하시고 그래 여러분이 탄탄하게 감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항 정리는 다소 내신스럽겠죠. 문제 다 풀어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기출문제랑 하는 거랑 겹치긴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